근데 쟤들이 당장 눈앞에 아쉬운 건 홍준표야. 왜냐면 홍준표는 일단 땡기기도 쉬울 뿐더러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수 같은 거지. 한화의 류현진이나 해태의 손동열 같은 존재는 말이야.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까지 쫓아갔잖아요. 주소도 모르는데. 근데 만나줬더라고 또. 만나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준표 오빠가 이게 밀당을 잘해요. 네. 뭐 만난 사진도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누가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미국에서 만났답니다. 근데 그 만나기 직전인가? 근데 너무 사진을- 평상복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외국에서 자유로운 만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 특사단이 골프 치러 왔다 이 차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만났는데 그때 방송 중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 파란 넥타이라고. 네. 근데 다시 빨간 넥타이로 바꿨어. 이 양반이 얼마나 용의주도하냐면 봐봐봐. 넥타이가 색깔만 바뀌었는데 무늬가 똑같아. 색깔 저거 포샵한 거지. 네. 뭐. 그래픽으로 네. 바꾸거나 뭐 이렇게 청카에서 CG 로 홍카로 다시. 근데 뭐 근데 내가 저는 봐도 이게 궁금한 게 색깔만 한 것 같은 느낌이야. 색만 변환한 거예요. 바꿔서 친 게 아니라 요거를 포토샵 같은 걸로 딱 그 부분만 짜갖고 색을 바꾼 것 같은데. 근데 다 바꾸려면 저 정장 마이도 그렇지. 빨간색으로 빨간 잠바로 바꿔야지. 아니 근데 지금 와이셔츠도 저는 그렇고 분홍색으로 바꾸는 이분 이러시면은 음. 그 외에 음.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 찐홍, 홍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 선언했잖아요. 이재명 지지 선언.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시 나갈 거예요 이러는 아니지, 거예요? 깊은 뜻인 거지. 우리 민주당 1번 뷰팅에 뭐 있어요? 빨간색. 빨간 쪼가리 있잖아. 아, 그 쪼가리예요? 자기가 그 쪼가리. 아, 쪼가리일 뿐. 나는 내 쪼가리일 뿐. 봄바탕 파란색은 안 변할 그렇지. 것이다. 나는 지금 이미 파란 데 들어가 있는 빨강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내가 느그가 하도 지랄해서 내가 만나주는데 응. 명심해라. 내 그 파란색 그 빨간색 쪼가리 그게 내다. 그럼. 아. 그 민주당이 이제 보시면 모든 선거 홍보물에다가 빨간 점 하나씩 찍어요. 일자 밑에도 끝에 오른쪽 끝에 빨간 게 있거든요. 어. 그건 뭐냐면 중도 보수를 품에 안는다는 거잖아. 그때 국짐도 이자 꼬다리에다 파란색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아무 치고 의미 없네. 지금의 홍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잖아요. 자기 몸값이 올랐어. 양쪽에서 서로 한다고 하는데 양쪽이라뇨. 저희는 뭐 굳이 안 오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 뭐 총리서 이런 거는 아유, 기대도 왜요? 하지 마시고요. 아유, 예. 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실 분이 이재명 후보십니다. 옥바라지하고 막걸리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책임지실 건 책임을 지시고 오셔야죠. 아, 명 묻은 것 때문에. 보도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마치 한 말처럼 윤석열 탈당했으니 김문수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가 실제로 한 말은 모릅니다. 그냥 특사단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김문수를 지지했다고 막 하는 거고요. 뭐 페이스북 잘하잖아. 홍준표 페이스북을 하거나 무슨 공식적인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기자도 따라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아 그래요? 예, 어떠한 형태든지 나 국진당 또는 김문수 지지하네라는 말을 일절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넥타이 색깔 바꾼 거 말고는 성공했네. 성공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라도 성공한 게 어딥니까? 그거에 비해서 제공해야 될 대가가 아마도 엄청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보수 대통합 강조를 했거든요. 어디로 하라는 건 없어요. 보수 대통합을 민주당에서 하면 저희 돼. 중도 보수 정당인데요, 민주당이. 그래서 보수요 다 뭉쳐라라고 했지 2번을 찍어라라고는 안 했다는 거야. 국힘에서 하자 이렇게는 안 했거든. 보수대로 뭉쳐서 1번을 찍어라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아마도 일주일 직전쯤, 그러니까 선거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홍준표가 한번 센 멘트를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문수 유서에 관련해 갖고는 이제는 동원할 사람도 별로 없나 봐요. 아이고. 하지만 안타까운 게
그 대출이 아니라 돈이 200억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대출이가? 네, 지급을 전혀 안 해준대요. 아니 그 박대출이를 그 자리에 앉힌 게 김문수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후보가 직접 나가는 연설장이나 이런 데다가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은? 기차 한 대에다가 청년들을 싣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잖아. 맞아요. 그럼 버스라도 한 대를 달려 보내는데 권성동이는 버스를 딸려 보내줬는데 김문수한테는 안 딸려 보내줬나 봐요. 청계광장인데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청계광장이에요. 안 하느니 못하지 이거는. 아니 이거 이름 없는 걸그룹이 무슨 쇼케이스 한다 그래도 이거보다 많죠. 이거보다는 많이 모일 것 같아. 이준석이가 와도 이거보다 많겠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와도 이거보다 이 정도 많겠다. 된다고 하면 사전에 홍보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야. 저 안에 찍히면 나 이찍으로 보일까봐. 그거 아니고서야 대낮 시간에 청계광장에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일부러 막 몰아냈나? 오지 오지 말라고? 마세요 이라고 몰아냈나?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특히나 이거 동해변사점 뒷길 저기는 삼거리잖아요. 청계천 진입하는 입구고 삼거리고 조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의 하나인데 일부러 피해갖고 민방위 훈련 때 가도 이 정도 안 모이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 지금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 송 작가님이 동원해도 더 많이 모일 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않을 것 같고요. 같습니다. 네, 뭐 예. 왜냐면 부끄럽게 매한가지거든요, 네. 우리 다. 너 왜 우리 세월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번에 커피차 해보고 알았습니다. 줄 딱 서가지고 싹 지나가시다가 뒤에서 손 딱 쥐면 팬이야. 앞에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다가 뒤통수에 대고 정 작가 잘 보고 있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네. 왜? 네? 아닌데? 나 앞에 나 와서 무단아님 이러고 오던데 왜? 아니, 너는 미인계를 쓰니까 그런 거고 나는 안 되잖아 그게. 미인계였습니다. 아무튼 미인계였습니다. 네. 예, 미인계인 걸로.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서울 경기 지역의 어떤 그 이번에 득표율 차이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근데- 현실인 아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당협 위원장들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도 안 움직이는 정당 거지. 차원에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또 투표 결과를 까보면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저는 최소한 지난번보다는 훨씬 많이 변화된 게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안 움직여요, 프레카드가 없어요 그러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매주 프레카드를 갈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없는 지역 되게 많아요. 정도는 이게 없는데? 아직까지 안다는 지역은 있어도 지금 여론 관리를 위해서 주요 쟁점 포인트에서 프레카드 일주일마다 갈고 있고 그 프레카드 내용들도요. 부별로 다 내용이 달라요. 하나로 해갖고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전부 그 문안까지도 상세하게 정리해갖고 보낼 만큼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민주당 당사에다 신고하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일을 안 한다 싶으면은 이거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그 예. 지역위원회에 뭐 전화를 하든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일단 중도나 어떤 진보적인 세가 강한 지역을 떠나서 그야말로 보수의 아성이던 지역 안에서도 TK에서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지지율이 현재 잡힌다고 해요. 물론 이건 적극 투표층에서 한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JTBC만 봐도 TK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재명에서 43.5? 야 이거 뭐 아니 30 해도 최고 많이 나온 거거든요. 해봐야 투표율 해봤자 20몇 %밖에 없어요. 20%인가 21%예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43.5 대 44.9.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김문수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PK는 10% 정도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웬만한 사람을 꽂아놨어도 김문수보다 많이 나왔을 건데
김문수가 워낙 TK, PK에 특화된 거부감을 가진 후보란 말이에요. 왜? 일단 노동계 출신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이분이 해왔던 그 관심도나 비호감도가 아무리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고 하나, 아무리 뽑히기를 우리 대표로 뽑혔다고 하나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안 가는 후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의 최선이 그거면 응? 차악으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거지. 얘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꺼내는 후보가 겨우 김문수인 거야. 근데 차마 김문수한테 표를 못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번에 투표율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 TK, PK 지역에서는. 김문수를 차라리 차마 못 안 찍고 찍겠어. 말지 못 찍겠다는 사표 심리들이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한테 김문수에게 표를 기권하는 표를 이재명에게 주면 TK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K를 말 그대로 자기네 안방으로 알고 있는 국짐이나 보수 세력들도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즉 어차피 판세가 기울어진 판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이 소중한 표를 사표시켜갖고 그래도 아직은 대구는 내 땅이지라고 하는 저들의 생각에다가 한번 제대로 따끔한 교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따끔하게 내가 이준석을 찍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도 스스로 다 엎어먹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국짐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커피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재명에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댓글 작업을 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분인데 그냥 아이디가 똑같은 사진만 봐도 그냥 아이디만 봐도 열이잖아 열. 음. 열. 윤석열의 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X도 뭐 얼굴같이 얼굴 보이지만 이름, 따져놓고 보면 10이잖아. 자, 근데 이분 너무 자 웃기다. 여기는 120원 요거 깔라고 평택에서 카페 하는 주 아빠라고 했다가 여기는 파주 산단에 다니는 준이 아빠라고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동탄 사는 준서 아빠로 바뀝니다. 이게 어우, 애가 셋이야? 새집 살림을 하시는 분이야. 어머나, 그러네. 평택 준우 아빠 겸 파주 준이 아빠 겸 동탄 그러니까. 준서 아빠. 그래도 이게 이북 삼형제를 낳는데 네, 다 그래도 돌림자는 다 썼네, 이분이. 다 뼈대 있는 집안이네, 이분. 경기도에서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고요. 파주 산단 다니는 준이 아빠고요. 동탄 사는 민주시민 준서 아빠라고 합니다. 설마 이걸 동탄 살면서 파주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투잡으로 카페까지 한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계정이 없어졌답니다. 아니 이 귀한 계정을 왜 없애 이렇게 열심히 근데 하는 사람을. 처음에 120원 이거 이슈 나왔을 때 이 사람 글이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얼마나 애들이 허접하냐는 거야. 이 글을 띄워놓고 이 글을 띄우세요라고 지령이 내려가니까 밑에 따라붙는 키보드 워리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다 올린 거야. 이게 쫙 퍼지고 나서 이게 터지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내란 조작밖에 안 되는 거야. 계정 이게. 폭파지 뭐. 폭파고 그다음에 지금 뭐 봉지욱 기자가 뭐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특정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뭐 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까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빨리 민주당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자들한테 뭐 SNS 하잖아요, 기자들이. 막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거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탄로나요. SNS 요새 작업하다 걸리는 거는 금방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팔로워나 이렇게 좋아요 누르거나 리트윗 하는 거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자기 이름 대고 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금방 걸려요. 이거 조장급이거든요. 이거는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글을 쓰는 거는 이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조장들이 보통 한 10명 정도가 모여갖고 글을 쓰고 그 밑에 이제 한 20명 정도가 퍼뜨리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받아갖고 이제 뭐 카톡이나 뭐 게시판에 막 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작을 잘하려고 하면 일단 이 대가리급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글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던 아이디가 나온다는 그치. 거지. 예전에는 이런 게 먹혔어요. 예전에 먹혔지. 예전에는 먹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저쪽 당 애들은 예전에 하던 수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 안 그러니까 믿어, 고지고대로. 쟤들이 그냥 아니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하던 방식이 그대로 하면 되지. 큰일 난다니까요. 다 들켜요. 그래서 이런 좀비들을 만나면 빨리 신고하시라.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분 만약에 정말 새집 살림일 수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본인이 글을 쓰는 바람에 들통이 났네요. 예. 네. 일단은 제일 그 파워가 센 분은, 동탄에 사시는 준서 아빠의 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왜요? 이분 집에서 자잖아. 이분 집에서 동탄에 자잖아. 살고. 네. 그러니까 동탄에 사시는 분이 말하자면 퍼스트신 거고, 여기 네. 동탄에 살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산단에 사주 산단 쪽에 이제 다니는. 네, 직장을 그쪽에서 만나시는 분이 이제 세컨드신 거고, 그다음에 네. 평택에서 카페까지 카페 하는데. 예, 뭐 요분은 이제 투잡이야? 투잡이기 때문에 아. 오후 시간 요런 때 가가지고 샷타 내리고 그래도 수금하고 그러는 열심히 세 번째 하시네. 가능성이 높죠. 근데 되게 애들 이름을 다 준자 돌림으로 아까 지으셨네요. 얘기했잖아. 다 돌림자를 썼다고. 그러니까 네. 준우, 준희, 준서 나중에 이제 일관성 있네요. 나중에 형제들이 만났을 때 네. 예, 유대감을 갖게 되겠죠. 그러네. 처음 보더라도. 네. 재밌냐 이게? 네. 와 진짜 돌림을. 대박이다. 몰라.